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가 됐습니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일단 시멘트와 레미콘 업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 상황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화물연대가 파업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지금 현장 네.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은 일단 시멘트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 시멘트 출하기지에서의 레미콘 공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가야 되는 시멘트 물량에 대한 수송이 거의 전면 중단된 상황이고요. 네. 다만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지난 월요일서부터 정부에서 공권력을 동원해 주셔가지고 시멘트 출하에 대해서 안전한 보호 활동을 좀 해주시다 보니까 네. 다소 출하에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원하고 있는 평상시의 시멘트 물량에 비해서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업무 개시 명령 이후로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건설 현장은 셧다운 위기에 놓였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음. 그거는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평상시에 시멘트가 출하가 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시멘트를 받아다가 모래하고 골재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물을 넣어서 레미콘을 만드는데, 레미콘을 만드는 레미콘 공장하고 그 레미콘을 받아가지고 건설 공사에 타설을 하는 건설 현장에서 비축할 수 있는 시멘트의 양이 시설 용량의 한계상 보통 이틀에서 3일치 정도까지 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날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들어가는 이후로 해서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또 주말을 지나고 나서 지난 월요일서부터 시멘트를 받아서 레미콘을 제조하는 레미콘 공장이나 그리고 또 레미콘을 갖다가 건설 현장에 타설을 해야 되는 건설 현장의 가동이라든가 조업에 중단에 대한 위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네. 좀 일부 가동 중단이 되는 곳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첫 업무 개시 명령 대상이 지금 시멘트업이 정해진 겁니다. 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시멘트가 전체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멘트만 운송하고 있는 차량이 한 3,000대 정도 됩니다. 3,000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화물연대와 그 연관이 있는 전체 화물 자동차 수는 45만 대고요. 네. 그러니까 45만 대에 비해서 3,000대는 별거 아니지만은, 네. 그리고 또 그 중에 1,000대에 불과하거든요. 화물연대 소속이. 그렇지만은 숫자는 작지만, 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멘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라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못 하시지만은 시멘트가 제때 건설 현장에 공급이 안 되면은 네. 건설 공기가 지연이 되고 아파트 등 건축물 건축에 상당한 영향을 갖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은 또 공사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공사비의 천문학적인 손해도 있지만은 네. 같은 노동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보통 공사 현장에서 최대 한 70만 명이 일을 하시고 계신데, 종사를 하고 계신데, 네. 그분들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 일당이 대략 한 18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70만 명에 18만 원을 곱하면은 보통 하루에 한 1,2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1,260억 정도의 일용직분들의 근로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 1,000명밖에 안 되는 BCT 기사분들이 주장하는 안전 운임을 올려달라고, 그리고 그 품목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멘트에 미치는 영향은 흔히 말해서 작게 보일지 몰라도 네. 건설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네. 과거에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화물연대가 시멘트를 갖다가 전략적으로 타겟으로 삼아서
운송 거부를 통해 가지고 저기 정부 등 그 경제 중요한 부분들에 계시는 분들을 압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면서 오늘은 그 전보다는 조금 숨통이 조금 트일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예, 업무 예. 개시 명령이 발동이 되면 실질적으로 좀 상황이 많이 나아질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제 명령서가 송달하는 과정이니까요. 약간 조금 받기까지 아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어떤 그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일반 그 BCT 차주분들에 미치는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출하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도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출하 상황이 조금 더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출하 상황이 정부의 좀 나아질 그러니까 것이다. 저희가 봤을 때는 지난 6월과 달리 정부에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를 갖다 실현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일반 BCT 차주분들의 운행을 갖다 재개하는 의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차 교섭에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네. 채로 끝이 났고요. 네. 2차 교섭이 오늘 일어나는데 정부 대응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화물연대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일단은 뭐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뭐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안전운임제 자체가 그 화주인 저희 시멘트나 컨테이너 업계의 입장을 갖다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안전운전 얘기를 하시면서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가능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안전운전은 비단 화물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저도 여기 지금 공장에 출장을 나왔습니다만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모든 차량을 갖다 운전하시고 계시는 운전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이자 소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운임을 올렸기 때문에 안전운임이 가능했다고 하면은 과거에는 운임이 낮았으니까 도로 위에서 무법 운전을 했다는 걸 갖다가 용인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전운전을 갖다 하기 위해서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가능했다고 했던 안전운전이 가능했고 과속이나 과적이나 과로가 개선됐다는 주장은 저희가 봤을 땐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번에 국회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및 논의사항 보고 자료를 보면은 안전운임제 도입 후에 3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11.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 차량인 사업용 특수차, 화물연대가 주로 가입되어 있는 사업용 특수차는 8%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저희가 화물연대 등 화물차주한테 부담하는 운임료는 30%가 늘었는데 그 기간에 사업용 특수차는 오히려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8% 늘었다고 하면은 이게 정말 운임이 늘었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보통 그 화물연대가 주장하시는 교통연구원 자료도 안전운전이 많이 운임이 오름으로써 개선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은 교통연구원 자체에서도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안전운전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실증적인 조사라든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갖다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전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안전운전을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저희 시멘트 업계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대전제고요. 그런데 다만 이 안전운임제가 운임만을 갖다 올린다고 해가지고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지역적으로 연결 지으실 게 아니라 저희 화주들도 안전운전과 관련해서 화물연대가 지향하고 있는 물류 선진화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운임을 갖다 올리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안전운임제가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임을 갖다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사가 상당히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주분들의 입장에 반영되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에 처해 있는데 진정한 물류 선진화를 위한다면은 양측이 다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임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3년 연장에 대해서 정부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저희 입장은 기존대로 안전운임제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끝내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 상생을 위한 새로운 운임 체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그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주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과정에 거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돼서 교통 안전 효과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에 관한 거는 도입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제 그 교통연구원도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전제를 갖다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하고 있지만은 또 다른 교통경제 정책학회의 연구 결과에서도 전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화물연대는 본인들한테 유리한 연구 결과만을 갖다 인용을 하시겠지만은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증적인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에서도 결국 3년 연장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다각도로 좀 종합적으로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하고 검토를 했을 때 그런 게 아닌가 판단은 되는데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무조건 안전운임제가 운임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네. 개선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화물연대도 뭐 주장을 갖다 하시는 논리가 있겠지만은 화주인 저희 시멘트나 컨테이너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화물연대를 갖다 포함한 화물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각 기관 산업에 계시는 분들이 수긍을 할 수 있을지 저희가 봤을 때는 솔직히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네. 지금 각각 그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을 보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연구 시행과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고요. 정부는 품목 확대는 안 된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강대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협의점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는 여기까지. 강대강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땐 정부는 네.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을 갖다 하시는 거고요. 왜 법을 어겨서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요거는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데 일반 차주분들이 지금도 출장 때문에 공장에 내려와 있으면서 보면은 공장 주변이나 주유소나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계세요. 상황을 갖다가 눈치 보시는 거죠. 본인들의 생계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하는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왜 소수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를 입으셔야 되는지 그 부분은 꼭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주와 운수사 또 화물연대 정부 모두 각자 입장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홍보협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문자로 0004번님께서 레미콘 종사자입니다. 파업 이후 시멘트가 들어오지 않아서 일이 멈췄습니다. 화물연대와 정부가 조속히 합의안을 만들어서 잘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2차 협상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협상이 시작된 지 40분 만에 결렬이 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과 더불어서 화물연대 측의 입장도 저희 생생경제에서 추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